안녕하십니까. 만화고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실전문제풀이 399선 문제풀이 제6강 시간으로서 56번부터 66번까지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56번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56번 부동산의 인문적 특성 중 틀린 것은, 자, 인문적 특성이라는 얘기는 인문, 자, 인간입니다. 인간, 사람이 부여한 거, 자연적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가변적인 겁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풀어보면 용도의 다양성, 그렇죠. 부동산은 용도가 다양합니다. 분할 합병의 가능성, 그렇죠. 분할할 수도 있고 합병할 수도 있고, 사회적, 행정적,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회성과 궁극성도 띄고 인간이니까 부동성, 물론 부동산의 특징은 맞는데 이거는 무슨 특징이에요? 부동산 자체가 그냥 자연적 특성입니다. 원래 그렇게 갖고 있는 특성, 자연적 특성. 그러니까 지금 인문적 특성을 설명하는 거하고는 아니니까 이게 틀린 게 되는 겁니다. 답은 5번. 57번 부동산의 인문적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용도의 다양성은 체유효 이용의 성립 근거가 된다. 맞고요. 분할 합병의 가능성은 부동산과 함께 플로테이지, 여러 개의 핵지가 일체로 이용되는 현상을 발생시킵니다. 맞습니다.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분할 합병 그리고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데 분할하고 합병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 핵지가 일체로 이용될 수 있는 겁니다.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다 다르지만 역시 가변성을 갖습니다. 이건 다 사람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맞고요. 수송 및 교통체계의 정비는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에 속한다. 수송이나 교통체계 같은 건 이건 다 경제적인 겁니다. 행정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 행정구역이 바뀐다든가 도시관리계획이 변한다든가 이런 걸 얘기해야지, 이 경우는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인데 행정적이라고 했으니까 틀리는 질문입니다. 5번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달리 인간이 토지에 부여한 특성이기 때문에 후천적이고, 그렇죠, 가변적이고 인위적인 특성을 갖게 됩니다. 인문적 특성. 맞습니다. 다 오고 X,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8. 다음은 토지의 인문적 특성 중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에 대한 것이다. 자,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에 대한 것이다. 거리가 먼 것은, 그러면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이 아니라 뭐 행정적이나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의 뜻은. 자, 공장의 전이, 공장이 들어오면 사회적으로 볼 때 해당 지역의 환경이 나빠진 겁니다. 어쨌든 좋아지든 나빠지든 가변적인 거니까 해당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학교가 이전했어요. 이거 역시 사회적인 거고, 공원이 폐지돼서 환경이 안 좋아지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사회적인 겁니다. 도시계획이 확정이 됐다. 자, 이거는 행정적인 겁니다.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이게 해당이 없죠.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을 논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게 나왔으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59번. 토지의 인문적 특징 중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에 대한 얘기가 틀린 것은, 즉 행정적인 게 아닌 것, 경제적인 거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걸 찾으라, 이 얘기입니다. 1. 조세 부담의 상태. 조세, 세금을 부담하는 상태. 이거는 경제적인 거예요.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좋으면 조세 많이 부담할 수 있는 거고, 경제적인 능력이 안 좋으면 조세 조금 부담합니다. 물론 조세에 관련된 제도, 그러면 행정적, 제도적 위치의 가변성 맞아요. 근데 조세 부담의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겁니다. 이게 틀렸고, 나머지 토지거래 허가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도시계획 확정, 아파트 분양시, 원가 공개, 이런 것들은 다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에 해당되는 거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0번 문항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0번 용도의 다양성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틀린 걸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자, 1. 부동산과 함께 한정 가격을 존재하게 한다. 한정 가격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떠나요? 용도의 다양성하고 병합, 분할 병합, 뭐 이런, 이게 떠올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한정 가격이라는 거는, 자,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가 바로 앞에, 자, A 토지와 B 토지가 있고 A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이 경우에 B 토지는 원래는 1억밖에 안 하지만 A하고 B가 합병이 됐을 때는 A의 토지가 2억인데 이게 합병이 됐을 때는 5억의 가치가 있다면,
5억의 가치가 있다면 B라는 토지는 1억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합병이 됐을 때 2억을 더 플러스 알파하게 해주기 때문에 1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정된, 즉 A에게만 가치가 있는 거죠. 한정은 병합 분할 가능, 즉 합병할 때 이게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정 가격 나오면 용도의 다양성 플러스 병합 분할 가능성이 나와야지 부동성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틀렸네요. 자, 2번 부중성과 함께 용도에 대한 부중성하면 체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이고 토지는 택지, 농지, 공장 용지 등 용도가 다양하다 맞고요. 자, 4번 가격 다운설의 논리적 근거. 그렇죠. 용도가 다양하니까 가격이 다양하다. 맞습니다. 부동산의 용도 전환을 통해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 똑골뱅이 하나만 X. 얼짱 거리가 먼 거 뭐다?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6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1번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1번 분할 합병, 병합 분할 다 같은 말이다. 가능성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자 분할 합병의 가능성과 거리가 먼 걸 고르라는 겁니다. 1.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면 최유효 사용을 간접 지원합니다. 맞습니다.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부동산 평가 원칙, 균형의 원칙, 기회 원칙, 적합의 원칙 등의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부동산 감정평가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쉬워요. 근데 안 하고 바로 문제 풀이 들어오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화공인에서 최소한 3회 이상은 보셔야 이 문제 풀이가 확실히 수월하고 재밌습니다. 3. 부동산과 함께 한정 가격을 존재하게 한다. 아까 설명했죠. 부동산, 분할 합병, 그리고 그 용도의 다양성. 그러나 부동성도 가능합니다. 왜? 움직이지 않으니까. 분할 합병은 기본적으로 용도의 다양성과 합쳐서 한정가격을 지하는데 부동성 역시 한정가격을 합니다. 그러나 한정가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분할 합병 플러스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4. 수개의 핵지, 여러 개의 핵지가 일체로 이용되는 플로티지 현상이 발생한다. 그렇죠? 분할하거나 합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규모의 경계점, 즉 규모가 최대로 많은 경계점이에요. 경계점이 되면 분할이 돼. 거기까지만 합병이 되고 그 넘어서면 규모의 경계점에서는 합병이 아니라 분할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분할이 나타나야 정상이에요. 틀렸네요. 다 맞고 하나만 틀렸어요. 61번은 오브입니다. 아마 제가 제공한 문제풀이지 원본은 61번 답이 해설은 제대로 돼. 합병이 아니라 분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답을 1번이라고 표시했는데 1번이라 답이 5번입니다. 오늘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의 답은 5고 다음 62번 문항을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62번 건물의 특성 중에서 토지의 종속성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이것은 토지의 종속성을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푸는 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 건물이 있는데 자 건물이 있고 밑에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가 종속됐다는 뜻이니까 건물이 해당 토지의 용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거는 건물이 해당 토지, 당해 토지의 용도를 결정하는 특성을 말한다.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해당 지역의 용도 지역에 의해서 주거 지역에 의한 공장이 못 들어오죠. 이래서 건물 역시 그 토지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는 토지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속성은 토지의 종속성은 토지의 개별적 요인의 지배성이라도 하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토지의 종속성은 건물이 토지의 용도를 결정하는 그 특성을 말하는 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2번 문제를 토지의 종속성 개념을 알아 모르나 해서 지문을 집어넣어 준 건데 2하고 2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건물이 토지의 용도에 따라 축조되는 특성을 말한다. 아니라 토지의 종속성은 건물이 해당 토지의 용도를 결정하는 특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63번 인근 지역의 수명현상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에 뭐가 나오면 성장기 이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성숙기 자 그리고 나서 쇠퇴기 그리고 천이기 이때 천이기 때 필터링 필터링 다운 뭐 이런 게 나와야 되고 마지막으로 필터링 다운이 되면 악하기 슬럼화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머릿속에 있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인근 진명의 수명현상 순서에 따라 성장기 성숙기
세택이거나 하는데 악하기, 천이기, 그래서 세택이, 천이기, 그 다음에 악하기 해야 되는데 순서가 달려서 5단계는 맞는데 순서가 틀렸으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이렇게 7절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 1번 딱 표시하고 넘어가 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 나머지 또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지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 관련한 필터링업, 즉 부자가 들어오는 거, 필터링 다운, 서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여가정이 나타나는 것은 천이기이다. 아까 말했죠. 천이기에 나타난다고. 3. 지역의 수명현상은 자연적 자원보다는 인위적 자원에 의해 나타난다. 그렇죠. 수명현상은 자연적 자원보다는 인위적, 즉 사람들이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역의 수명현상은 부동산 투자 시 시장 분석 자료로 활용되며 투자 결정 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즉, 이 땅이 지금 성장기인지, 성숙기인지, 아니면 재택인지, 천익인지 알아야만 정확히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근 지역의 수명현상은 제도적인 현상이 아니라 생태학적인 현상이다. 그렇죠. 제도적으로, 이때는 성숙기여야 돼, 이때는 재택이어야 돼, 이게 아니라 생태학적으로, 즉, 생명현상을 가진 부동산의 현상일 뿐이지, 제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도는 간접적으로 지원할 뿐이지, 부동산 수명현상은 자체적인 생물학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63번의 답은 옳지 않은 것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4번 부동산 활동의 인문적 환경. 그 자연적인 거 그러면 돼요.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자연적인 거잖아요. 이게 답이네요. 나머지는 다 인문. 컨슈머리즘은 소비자 주권주의, 소비자에게 주권이 있다. 소비자 권리를 차지하기 위한 거고,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 문제, 아파트, 그런 거 다 소비자 주권주의에 의해서 소비자가 자기의 권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주택 건축 명시, 건축 공고, 조세보다 다 인문적 환경입니다. 자연하고 상관이 없죠. 65번 다음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정부 역할을 설명한 것이다. 거리가 먼 것, 틀린 거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먼 것이니까. 1번 부동산의 사회성 공공성이 제기되므로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죠. 왜? 개인들은 사익을 추구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제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2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 부문의 부동산 활동을 규제도 할 수도 있고 조장할 수도 있고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얘기 해놨네요. 3. 공익을 위해, 공익을 위해서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도 하고 건축을 규제하기도 하고 환경 규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강제적인 권한을 행사합니다. 뭐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행사하는 겁니다. 국가는. 3번도 맞고요. 4번 부동산 경기 과열과 투기 활동을 단속하며 저소득층의 주거활동 안정을 위해 주택보호조금을 지원한다. 맞습니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조성해서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하기도 하고, 부동산 경기 관리나 투기 활동이 나타나게 되면 투기 거래가 아니라 토지 거래할 때 허가받는 구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5번 부동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고급 정보를 제공해 부동산 투자를 유발시킨다. 부동산의 업의 권익보호가 아니라 조화로운 발전이죠.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어떠한 부동산업 권익보호는 아닙니다. 자, 이건 틀렸네요. 자, 먼 것이니까 다 통보명이 하나 X,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6번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번 부동산 활동의 성격 중 정보성. 정보성은 그러면 정보를 찾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서류 같은 걸 통해서 찾는 거고 간접적으로, 또 하나는 직접 가서 보는 겁니다. 정보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고르네요. 1. 정보활동은 부동산의 부동성,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 성질 때문에 정보를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고요. 2번 정보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부동산 결정할 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후적 지식, 투자를 하는 거는 왜 투자를 하냐면 사전에 미리 정보를 다 파악하고 나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즉 사후에는 이미 투자한 다음에 지식을 얻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사후적이 아니라 사전적이어야 돼. 사전적, 미리, 사전, 미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적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보활동을 하는 거지, 사후, 일 다 투자 끝난 다음에는 후에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 3. 정보활동을 위해서는 직접 해당 부동산 임장 가서 본다는 얘기죠. 이말림, 장소활장,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다. 맞고요. 4. 정보활동은 부동산 주변 현상 중에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많기에 필요합니다. 그렇죠.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 많으면은 할 필요 없는데, 통제 불가능. 내가 어느 토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토지가 개발 제한에 묶여 있는 거야. 나의 통제, 내가 개발하고 싶어도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많다는 얘기죠. 그거를 다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질수록, 그래서 정보가 정확할수록 수익률에 대한 판단이 정확해지죠. 주먹구기식의 수익률이 아니라 왜 수익이 나는지, 왜 수익이 안 나는지를 정확히 알려면 그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자, 옳지 않는 것 2번. 6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56번부터 66번까지 같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문제 푸느라고 여러분들 수고가 많고요. 항상 자신감을 갖고 조바심이 나더라도 느긋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과 저를 믿고 한번 열심히 해낼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풀이 6강 56번부터 66번까지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